네, 오는 25일 성탄절이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꼭 1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.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. 아무도 역시 만나지 않는 가운데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. 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한 책을 쓴 저자를 만나보라라는 얘기가 오늘 언론에 실려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좀 짚어보죠. 김태일 기자, 무슨 책을 쓴 누굽니까? 일단은 그 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예. 지금 도쿄의 옛 이름이 이제 에도지 않습니까? 예. 이 에도 시대가 어떻게 일본 근대화에 기여했는지 대한 서술한 책이고요. 제목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입니다. 예. 이 저자는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도 시대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되었던 시대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. 이 책을 쓴 신상목 씨가 썼거든요. 이분은 이제 외무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제 주일 대사관 등에 근무하면서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. 예. 퇴직 이후에 우동 가게를 냈는데 이 외교관 출신 우동 가게 주인으로 한때 좀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. 예. 근데 왜 이 신상목 저자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만나보라고 한 겁니까?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있는데 예. 지금 뭐 정치인들이나 가족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유영하 변호사만 보고 있다고 해요. 근데 예. 이제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책을 주면서 읽어보고서 그 유영한 이제 그 작가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유호정 기자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알려드릴게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책을 읽고 뭔가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. 직접 이 저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은 과거에는 외교관이었지만 지금은 우동집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한 3, 4수점쯤에 만난 건 맞다고 했습니다. 이 유영하 변호사와 원래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이 가게에 단체 손님으로 왔다가 식사를 하고 나갈 때 이 유영하 변호사가 책을 잘 읽었다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뭐 좋은 말씀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뭐 최근 이제 한일 관계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니 뭐 이와 관련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노코멘트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. 예. 윤 의원님은 짐작할 수 있겠어요? 저는 이 책 잘 안 읽어서 뭐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합의를 한 거, 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서 본인은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?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없죠. 예.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일본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는 나중에 흔히 말하는 메이지 유신에 앞서서 일본의 내재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한 책으로 저는 아는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에 대한 이제 신뢰성도 조금은 따져봐야 된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유일한 분인데 어떤 맥락에서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책 얘기를 했는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불쑥 던질 게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.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야 오해도 줄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좀 이 메신저 역할을 할 때 조금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학교에서는 일본사 그렇고 미국사도 그렇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. 그렇죠?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서 잠깐 1000일이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일각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형도 확정 안 됐잖아요. 그렇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가 1000일입니다.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만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아서 이 특별 사면 대상은 아니고요.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형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의료진 판단에 의해서 다시 이제 구치소에 재수감됐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도 힘들다 뭐 이런 예상이 있어서 어쨌든 재판은 일단 끝나봐야 뭐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사면 얘기 지금 할 때가 아닌 거죠. 그렇습니다. 김태일 기자 잘 정리했는데 기결수에게만 사실 해당돼요.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. 나머지 하나 있는 건 검찰이든 또는 당사자 피고인이든 상고를 포기하면 그러면 되죠.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검찰이 뭐 상고를 포기할 리가 없는 거고 당사자 역시도 아마 아직까지 의사표시가 없고요. 형집행정지는 건강상의 이유 말고 하나 더 있긴 있죠. 정치적인 판단. 그렇죠.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게 내년 4월 15일이면 총선이 있습니다. 총선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나왔다. 이 자체만으로
정치권에 상당한 소용돌이를 줄 거예요. 그 소용돌이가 지금의 여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. 이런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안을 과연 지금 사법부 또는 이 청와대가 내릴까? 그런 점에서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